안녕하세요. 문해력 아카이브의 김효숙입니다. 문해력, 부모님들이 흔히 믿는 말들, 과연 사실일까요? 오해일까요? 오늘은 몇 가지 질문을 통해 그 사실과 오해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는 책을 정말 많이 읽어요. 책만 많이 읽어도 문해력은 저절로 좋아지겠죠? 부모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책만 많이 읽으면 문해력도 따라오죠? 과연 그럴까요? O일까요? X일까요? 네, 답은 X입니다. 책을 많이 읽는다는 건 참 좋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떤 책을 읽느냐도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보통 이야기글, 소설이나 동화책 같은 거 참 좋아하죠. 이러한 이야기글에서는요, 상상력도 키울 수 있고 또 아이들이 그 주인공과의 교감을 통해서 공감 능력도 훨씬 더 커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읽는 글이, 우리 아이가 읽는 글이 너무 이야기글에만 좀 치우쳐 있어요. 라고 생각하신다라면 좀 다양한 책들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과학이나 사회 같은 정보 지식글은요, 사실과 지식을 알려주는 글이에요. 소설이나 동화책 같은 문학책과는 좀 다르죠. 정보 지식글은요, 원인이나 결과, 비교 구조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논리적인 사고를 할 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정확한 사실에 대해서 아이들이 알게 되면요, 나중에 교과서도 이해도 아주 잘하게 되고요. 그럼 성적도 저절로 쑥쑥 오를 수 있겠죠. 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요, 아이들이 삶에 도움이 아주 많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사회 교과서에 플라스틱 섬에 대해서 아이들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쓴 무수히 많은 플라스틱들이 바다로 유입되면서 바다 생물은 물론 인간의 생명까지 위협한다라는 그러한 정보와 지식을 배웠어요. 아이가 이제 책상이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제 물유지를 막 뽑아서 막 닦으려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미세 플라스틱 섬유로 이루어진 이 물휴지를 내가 이렇게 많이 써야 될까? 쓰지 않을 방법은 뭐 없을까라고 고민하게 되죠. 그때 아이는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나와 지구를 위한 선택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또 햄버거나 라면, 인스턴트 식품을 막 먹으려고 할 때, 또는 음식점에 가서 그런 음식을 선택해야 될 때, 그런 메뉴를 고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겠죠. 내 몸에 이렇게 해로운 것들을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싶어서 먹어야 할까? 이런 것들도 한 번 더 고민하면서 어때요? 아이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지식이 삶에 스며드는 순간 여기서부터 흔히 말하는 정보 격차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아는 게 힘이라고 하죠. 더 현명하고 더 좋은 선택을 아이들이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게 바로 문해력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만약에 이제 동화책만 많이 읽는다라고 했을 때 책 읽는다라는 자체만으로 안심하지 마시고 정보 지식글도 꾸준히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떤 책을 읽느냐도 중요했지만 어떻게 읽느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이가 책을 읽는데 그냥 휙휙 넘기거나 모르는 낱말이 나왔는데도 그냥 지나치거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간다라면 책을 읽으나 마나겠죠.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땐 왜 그러지? 얘가 왜 이런 행동을 했지? 이런 것들도 질문하면서 호기심을 갖고 더 파고들면서 깊이 있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습관도 길러야 합니다. 사실 문해력이 뭐겠어요. 읽기와 쓰기를 통해서 아이가 배운 내용을 자기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거. 이로 인해서 아이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문해력입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알아볼까요? 선생님, 우리 애는 시험을 항상 잘 봐요. 그래서 문해력도 괜찮을 거라 생각하는데 시험 성적이 곧 문해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시험 성적이 좋으면 문해력도 좋은 거다. O일까요? X일까요? 예, 답은 X입니다. 시험 점수는요, 아이가 문제의 정답을 얼마나 맞췄는지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문해력은요, 단순히 답을 맞히는 게 아니죠. 글 속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해서 그걸 다른 상황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게 문해력이라고 그랬어요. 아이들이 시험을 잘 보는 데는 이유가 있죠.
어떤 아이는 뭐 출판사마다 문제를 다 풀어봐 가지고 아주 익숙해진다든지, 또 어떤 아이는 기억을 잘해서 또 시험을 그때 잘 보고 그럴 수 있다든지, 또 어떤 아이는 문제 유형을 또 특히 잘 파악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만으로는 새로운 글이나 낯선 글을 읽을 때 한계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애들이 어떤 애는 수학을 잘해요. 그런데 뭐 국어나 뭐 사회 같은 거는 아주 잘 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죠. 즉 시험 성적이랑 문해력이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힘이라는 거죠. 시험 잘 보는 것만으로는 문해력이 진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네, 또 그 다음 질문 알아볼까요? 우리 아이는 책을 정말 빨리 읽어요. 그래서 저는 문해력도 높을 거라 생각하는데, 읽는 속도가 곧 문해력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아, 읽는 속도가 빠르면 문해력도 높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답은 X입니다. 네, 읽기를 빨리 한다는 건요, 글자를 잘 알아본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문해력은 글자를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글 속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힘이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책을 5분 만에 후다닥 읽었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이 주인공이 어떤 일을 했는지, 무슨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아무것도 기억도 못하고 생각도 못한다면 제대로 읽은 거라고 할 수 없겠죠. 그냥 그건 글자를 빨리 읽었지만 내용 이해에서는 잘 못한 거예요. 연구에서도 물론 속도와 이해력과는 상관관계가 있어요. 하지만 책을 너무 빨리 읽는다는 거는 대충 읽을 수 있고, 또 대충 뭐 훑어 읽거나 이런 습관도 가질 수 있고요. 그럴 경우는 아이가 책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이건 왜 그렇지? 이 다음은 어떻게 전개가 될지, 앞에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이렇게 될 거야. 이런 것들을 애들이 짐작도 할 수 있고 이해도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이 바로 진짜 문해력의 힘입니다. 읽기는 경주가 아니에요. 빨리 달리는 것보다 차근차근 걸으면서 내가 제대로 걷고 있나, 제대로 많은 것들을 보고 있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문해력은 속도가 아니라 이해의 깊이입니다. 또 다음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는 한글을 다 뗐어요. 그래서 저는 문해력도 저절로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한글만 빨리 떼면 문해력은 저절로 따라온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답은 X입니다. 한글을 뗐다는 건요, 글자를 소리내서 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해독일 뿐이죠. 하지만 문해력은요, 글자를 소리내서 읽는데 그치지 않고요. 그 뜻을 이해하고 내 생각과 연결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한글을 뗐다라는 건 그냥 출발선에 서 있다라는 것 뿐이고, 문해력이 저절로 자라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글을 일찍 뗀 아이일지라도요, 막 교과서나 책을 읽는데 초원, 탐험 막 이런 낯선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뜻을 몰라서 글 전체를 어때요?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문해력은 책 속에 새로운 단어를 알아가야 되는 거고, 문장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해요. 이건 이런 뜻이겠구나. 얘가 이래서 이렇게 행동을 했구나. 라는 거를 추론하고 짐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읽을 수 있다가 아니고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까지 가야 문해력이 커졌다고 볼 수 있고 자랄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살펴보신 것처럼 아이가 책을 무조건 많이 읽는다고, 또는 시험을 아주 잘 본다고, 그리고 책을 빨리 읽는다고, 또 한글을 빨리 뗐다고 문해력이 저절로 따라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문해력은요, 글자를 읽는 힘을 넘어서요, 뜻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들여놓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실천으로 이어지는 거. 그래서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이런 것이 바로 문해력의 힘입니다.